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학의 계절을 맞아 지난 6일 원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일반벼에 대한 추곡 수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약정 물량은 한 포대당 40kg 기준으로 총 14만 2,850여 포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벼는 36,350여 포대, 산물벼는 10만 6,490여 포대가 수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당 수매 가격은 1등품이 58,120원, 2등품은 55,540원, 등회벼는 49,430원, 잠정등회벼는 39,950원 등 작년보다 5.5% 오른 가격으로 수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매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벼도 잠정등회 수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약정 체결 물량 범위 내에서 잠정등회품으로 수매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제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5대 여인국 용인부시장이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여인국 부시장은 지난 81년 총무처를 시작으로 공직에 몸을 담은 후 중앙부처의 요직을 거치고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날 여인국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의식이 높고 애향심이 많은 용인시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사회적 현황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 공직자들과 서로 협력해 살기 좋은 용인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지난해 8월 용인부시장으로 부임 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오다 경기도청으로 발령받은 제4대 한석규 부시장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기흥읍 보라리에서 구성읍 상아리로 이어지는 343번 지방도가 지난 7일부터 개통됐습니다. 지난 97년 착공에 들어가 3년 2개월 만에 개통된 이 도로는 기흥읍 보라리에서 구성읍 상아리까지 길이 4.1km, 너비 20m로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으며 용인에서 신갈간 우회도로 기능을 갖춰 신갈 오거리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이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시내 교통 흐름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민속촌을 관통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조신 광주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용인소방서에서 제38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순직 소방인들에 대한 묵념과 소방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지방소방경 이현 씨를 비롯한 74명의 소방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갖고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한국서가협회 용인시 지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문해회관 전시실에서 제2회 회원 작품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길자 씨의 옥동자 타령을 비롯한 34점의 한글 작품과 19점의 한문 작품 등 모두 53점이 출품 전시됐으며 각각의 작품마다 점과 획의 아름다운 형질미를 뽐내며 풍모를 자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인시 자원봉사대회를 지난 10일 문해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는 자원봉사 주간인 지난달 동안 관내 전 지역에서 단체와 개인, 마을 등 총 22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최우수의 용인시 새마을회가 선정되었으며 우수팀과 장려팀 등 5개의 우수단체가 선발, 각각 시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 자원봉사 단체에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 유공자들에 대한 개인 시상이 있었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단체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서로의 프로그램을 교류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다 희생된 반공투사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지난 31일 양지면 대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묘역에서 있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이날 합동 위령제에는 예강환 시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보훈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187위의 희생자들의 안식과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강환 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영령들의 값진 희생이 초석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다며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님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인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양주시 대표단이 지난 3일 용인을 방문했습니다. 소태군 양주시 인민정부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 6명은 양도시 간 우호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주요 산업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소태군 양주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공업화가 한참 추진 중인 양주시와의 합작 증진 방안을 도모하자며 예강환 용인시장을 양주시로 초청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시장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발전협의회가 지난 7일 시청 대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관광연구원과 삼성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관광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정립하고 잠재력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내고장을 탐방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96년 용인이 시로 승격하면서 용인읍을 4개 동으로 분동하였는데 이번 주엔 이 4개의 동 중에서 중앙동과 역삼동을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희영입니다. 저는 오늘 늦가을 바람이 꽤 쌀쌀한 가운데 용인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육과 문화 또 상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동은 시승격 전 용인읍의 소재지로서 김양장동과 남동이 있으며 행정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중심 지역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매 5일마다 장이 들어서 의류와 잡화, 음식 등 갖가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어 잊혀져가는 옛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것입니다. 노고봉 자라가를 자리 잡은 현충탑에선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을 올리고 있는데요. 75년에 건립해 관내 호국 영령 482위의 영령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한편 시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은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인구 증가 등 급속한 도시화로 변모하고 있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재로 조선 정조 때 제상을 지내던 최재권 선생의 뇌문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선생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조가 친히 지어보낸 제문으로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생의 묘소는 경기도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체나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탄탄한 지역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교육시설 면에 있어서도 중앙동과 역삼동에 명지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각각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문에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는 교육의 메카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인의 각 분야에 있어서 용인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앙동과 역삼동을 각각 둘러봤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포터 정희경이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모두들 지금부터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